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시 또 7자를 보니까 뭔가 좀 기운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전반적인 분위기 좀 봐주세요. 네, 제가 좀 최근에 시장을 보다 보니까 정말 뭐랄까 도박판에서 쓰는 용어지만 쫄리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흔들어댑니다. 갈 듯 하다가 빼고 뺄 듯 하다가 올리고 위아래로 상당히 흔들어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은 살짝 한번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 있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들 좀 하락 때문에 2차 전지 좀 약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뭐 이런 영향 받으면서 반도체도 조정 들어간 모습인데요. 뭐 어제 워낙 장 초반 이후에 바이오 섹터주들이 막 급락을 했었었는데 그 주범이었던 이제 모스코텍이랑 유한양행 소폭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삼바가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바이오 쪽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최근에 조금 강세 흐름이 눈에 띕니다. 넷플릭스 영향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뭐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나머지들은 좀 크게 힘이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자동차 어제 강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또 일단 조금 소폭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에서 금융주와 함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쪽들 약세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LNF 등 해서 대형 제장주들 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반등 보였던 응급제 섹터주들도 지금 나노신소재, 대주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약세 보여주는 모습이고, 코스모 신소재도 좀 약세, 포스코 퓨처엠도 약세.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주들의 약세가 테슬라의 영업이익률 마진 줄어들면서 업황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세가 좀 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로봇 섹터주들도 어제 잘 버텼습니다만 오늘 좀 소폭 하락, 다만 하락폭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흐름이고요. 그나마 지금 조금 시장에서 좀 힘이 있는 쪽들이 뭐 해운 쪽입니다. BDI 지수가 연달아서 계속 올라오면서 지금 흥하해운, 대한해운, 에스텍스, 그린로지스, 페노션까지 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특징주로 찝지는 않았는데 일단 해운주들 최근에 BDI 지수 계속 반등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좀 약간 드론 관련주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이시언 상한가 들어갔고요. PC 디렉트 같은 경우도 20% 상승대, 퍼스텍, 뭐 DTNT, 베셀 등 해서 다 급등세 보여주면서 UAM 관련주들 초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실 얘기해 주셨던 게 영화 타짜에도 나오는 대사기도 한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굳이 좀 의역을 하자면 무서우면 도망가든가 뭐 약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무섭지만 또 한편으로는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군에서 꼽아주셨는데요. 바로 일부 콘텐츠, 넷플릭스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비교적 강합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그동안에 OEM 쪽, ODM 하는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가 그동안의 존재감이 크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지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관은 지금 확실한 것만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적 되는 것만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콜마도 그렇고 코스맥스도 그렇고 다 기관성 흐름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뭐 잉그로드레,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에 뭐 클리오, VT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난세 영웅들처럼 실적이 되는 쪽으로 기관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솔직히 이쪽을 막 따라가기가 정말 손이 안 갈 정도로 워낙 시장 대비해서 강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지금의 흐름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강하게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콜마랑 코스맥스 흐름이 비슷하고요. 지금 21선대 위에 61선대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급도 일단 긍정적인 모습이라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보유하시는 영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클리오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대에서 지금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상승세는 유지되고, 그다음에 코스마카 코리아는 신고가 상태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얼마나 더 위쪽으로 슈팅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중소형 화장품 주식들한테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느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했다가 살짝 눌림목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느도 수급 상당히 좋고요. 투신권과 사모펀드 외국인들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특징적으로 실적이 확실히 이슈가 있는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화장품은 조금 보시면 좋겠고, 뭐 아모레나 뭐 LG 생활건강은 정말 신저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큰 돈 들어오기 전에 조금 약간 힘들다. 지금 시장에 큰 돈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큰 돈 들어오면은 좀 봐도 되겠지만 큰 돈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중소형 화장품 쪽을 계속 보시는 게 좋겠고, 콘텐츠는 뭐 넷플릭스 영향으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강하게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좀 외롭죠. 섹터 전반이 다 강하게 따라가지는 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 혼자 좀 연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한 뭐 콘텐츠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 다 본다라면은 계속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향이 강한 기업들 위주로 좀 시장에서 조금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게임주들도 뭐 저가 매수세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CJ ENM도 지금 반응이 없는 상태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가 지금 넷플릭스 영향으로 움직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단독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을 좀 길게 가지 못하는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전반이 움직일 때까지 일단은 조금 해당 섹터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뭐 스튜디오 드래곤 조금은 더 유지 한번 해보시되, 지금 21선 막혀 있다라는 점, 5만 원 부분에 꽉 막혀 있다라는 점, 요 부분 통과해야지만 뭔가가 풀린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강한 종목군이 드론 관련된, UAM 관련된 종목군입니다. 재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한가 종목도 나왔는데, 이유 있는 상승이라고 보시는지 대응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뭐 지금 개별주들, 테마주들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배송 시작하는 부분들, 뭐 기사에서도 어제부터 계속 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뉴스 이슈에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이시온 같은 경우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PC 디렉터도 지금 18%대 올라 있고요. 베셀도 16%대 올라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퍼스텍도 14%, DTNC도 12%, 뭐 그 외에도 뭐 코콤, 기산텔레콤, 뭐 네온테크 뭐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뉴스 이슈가 있는 쪽에 수급이 확 쏠리면서 중소형주 단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부분은 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업황 자체는 뭐 앞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고, 최근에 나온 뉴스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 확실하게 좀 찍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종목, 그 두 종목 정도가 지금 거래 정지 들어가서 조사받고 있는 것처럼 테마주들 내지는 뭐 약간 세력형 종목들, 작전주들 뭐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영풍재지도 뭐 거래 정지된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우려가 없는 종목들 위주로 하는 게 좋겠지만, 일단 뭐 지금 테마 종목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 뭐 텔레그램 영향도 있겠고요. 뭐 기타 등등 해서 좀 집중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냥 이유가 이렇게 좀 똑부러지게 확실히 있는 종목들이라면 좀 괜찮겠습니다만, 이유가 없는 종목들인데 갑자기 가는 종목들은 조금 뭐 뭘까요? 매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지금 약간 UAM이나 뭐 드론 관련주들은 뭐 앞으로 시장이 좀 나아갈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좀 바로바로 찍히는 상황 아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서 종목 선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반등의 주역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보았던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 성장주들 오늘장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신풍제약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런 가운데 셀트리온이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은 시장 대비로 선방을 해주면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쭉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현상에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까요? 어제 시장 보니까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 IT 대형주들을 조금 많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납품과대주들 좀 연기금이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웬일인가 싶을 정도로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마트는 연기금이 눈만 뜨면 사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연기금이 눈만 뜨면 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연기금은 약간 좀 낙폭과대 종목들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외국인도 낙폭과대하고 섹터 내 대장주 시총 큰 것들을 사고 있습니다. 결국은 좀 테마주들은 개인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한 우량주들 내지는 배당이 좋은 종목들, 대형주 쪽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조정은 받고 있지만 단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 뭐 엔비디아나 오늘 2차 전지는 테슬라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개인적으로 둘 중에서 고르라면 반도체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반도체를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도 역시 뭐 지금 앞으로 경기라든지 업황, 그다음에 산업적인 부분들 봤을 때 계속 선택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실적이 이미 좀 바닥을 친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를 조정받으면 기술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특히 계속 강조드린 대로 기판 섹터하고 HBM 고사양 반도체 쪽 섹터 쪽들을 계속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좀 대형주 셀 쪽들에 조금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또 일정 부분 좀 매도가 나오고 시장이 계속 역할 강하게 해줬던 양극재 쪽과 음극재 쪽 매수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테슬라 지금 컨센 좀 하회한 부분도 있고요. 매출도 줄었는데 마진율까지 또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률까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전기차의 성장성이 좀 둔화되기 시작하는구나. 뭐 테슬라에서는 뭐 임의적으로 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GM 같은 경우도 전기 트럭 생산을 뒤로 미루는 것처럼 이쪽 업종들도 초반에 러시안 부분들에서 약간 좀 숨고르기로 들어가는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저가권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수는 있겠지만 과거처럼 시장의 주도주로 가기에는 시장에 돈이 좀 메말랐다. 이 돈이 막 계속 들어와 주어지만 2차 전지가 탄력을 받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어제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주식들이 다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뭐 임상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1차 치료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갖고 좀 논란이 있는데 회사 측이라든지 뭐 기타 뭐 운용사들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계 너무 세론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경계하실 필요는 있겠는데 오히려 가격적인 부담을 덜어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좋은 기업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덩달아서 많이 빠진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비만 당뇨 쪽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볼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좀 테마 살짝 얘기하다가 해운 말씀드렸는데요. BDI 지수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운임지수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운임지수 올라오면 결국은 해운주들의 흐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개연성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운주들 같은 경우 운임지수 흐름 보면서 추세상으로는 바닥을 탈피하고 반등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주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의 주도주는 한 번도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좀 시장을 보고 있고 과거의 주도주였던 낙폭과대주들에 대해서도 계속 시장이 지금 접근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지금 보시면 기아도 다시 빨간불 켜고 있고요. 하이트진로도 완전히 버려졌던 섹터인데 목표 주가를 낮춰도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매물이 거의 없어졌다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조정 많이 받은 것들 우량주들 이번 기회에 잘 선별해내셔서 좋은 수익률 올리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꼼꼼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